밝고 따뜻한 아파트 거실에서 고급 양복을 입은 60대 중반의 사업가가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감정을 보여주는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소박하고 낡은 옷을 입은 회색 머리의 72세 할머니가 놀라고 감동한 표정으로 서 있으며 7세 남자아이가 할머니 곁에 보호하듯 가까이 서 있습니다. 아이는 학교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거친 손과 자애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 창문 너머로 고급 검은색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부유한 사업가의 겸손함과 가난한 할머니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새벽 5시 서울 외곽의 한 쓰레기장에서 72세 김순덕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겨울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순덕 할머니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으로 당신의 지혜를 나눠주시고 좋아요로 공감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순덕 할머니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낡은 박스 안에 하얀 천에 쌓인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는 온몸이 시퍼렇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급하게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런 얼어 죽겠구나. 아기 옆에는 찢어진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발 키워주세요. 저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부디 좋은 분을 만나 행복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글씨는 눈물 자국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주저없이 외투를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근처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젊은 경찰관 박민수 씨 28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아기는 보육원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유기된 아기니까요. 순덕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에 가면 이 아기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25년 전 순덕 할머니도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품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꼭 안은 채 자신의 단칸방으로 향했습니다. 월세 25만 원짜리 반지하 단칸방. 곰팡이가 핀 벽과 삐걱거리는 문이 전부였지만 순덕 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기를 따뜻한 물로 닦아주고 오래된 이불로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이름은 민준이라고 지어줄게. 할머니 아들 이름이 준혁이었거든. 그 아이가 하늘나라에서 너를 보내준 것 같구나. 순덕 할머니의 아들 준혁은 7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홀로 남겨진 할머니는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견뎌왔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에게 다시 찾아온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덕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에 폐지를 주운 돈으로 분유를 사고 낮에는 민준이를 업고 다시 폐지를 주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민준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동네 슈퍼주인 이영자 씨 55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순덕 누님, 그 나이에 아기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요? 몸 상하시겠어요. 순덕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아이만 건강하게 자라주면 돼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무럭무럭 자라 돌을 맞이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폐지를 주워 모은 돈으로 작은 돌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동네 이웃 몇 명이 와서 축하해 주었고 민준이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민준이의 입학식 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너무 자랑스럽구나. 우리 민준이 이제 학교 가는구나.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민준이는 곧 잔인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입학한 지 일주일 후 민준이는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정말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거예요? 순덕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아, 누가 그런 말을 했니? 민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반 친구들이 다 알아요. 제가 폐지 줍는 할머니랑 산다고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애라고 놀려요. 같이 앉기도 싫대요. 순덕 할머니는 민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위로의 말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학교에서는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학부모 몇 명이 담임 선생님 최지원 씨 32세를 찾아왔습니다. 한 학부모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를 저런 애랑 같이 앉히지 마세요. 위생도 걱정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교육에 안 좋아요. 다른 학부모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저 아이 호적도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를 왜 우리 학교에서 받아준 거예요? 최지원 선생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학부모님들, 그런 말씀은 곤란합니다. 민준이도 똑같은 학생이에요. 하지만 학부모들의 항의는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교장 선생님까지 나서서 민준이를 다른 반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순덕 할머니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폐지를 주우러 나가다가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던 중년 여성 행인이 놀라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셔야겠어요. 순덕 할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쉬면 돼요. 병원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하지만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결국 민준이가 울며 매달려서야 순덕 할머니는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추간판 탈출증, 흔히 말하는 디스크였습니다. 의사 김태훈 씨 45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상태로 계속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우선 3개월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순덕 할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개월간 일을 못하면 민준이를 어떻게 키우나? 월세는 또 어떻게 내나? 순덕 할머니는 병원을 나오며 혼자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나는 쓰러질 수 없어. 민준이를 지켜야 해.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통증을 참으며 다시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필요하다던 새 운동화를 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차는 순덕 할머니 앞에 멈춰 섰고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님이십니까? 순덕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남자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한법률 변호사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할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7년 전 할머니께서 쓰레기장에서 구하신 아기 민준이에 관한 일입니다. 순덕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정훈 변호사 38세는 순덕 할머니를 근처 조용한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카페에는 이미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온몸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님. 저는 태양그룹 회장 박재혁이라고 합니다. 순덕 할머니는 태양그룹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10대 재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자신을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재혁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키우신 민준이, 그 아이는 제 외손자입니다. 순덕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박재혁 회장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름다운 여자와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 박서연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민준입니다. 7년 전 제 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딸의 남편, 그러니까 민준이 아버지도 함께 사망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와 똑 닮은 아기였습니다. 박재혁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딸이 사망하자 시댁에서 유산 문제로 법적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를 데리고 가서 유산을 차지하려 했죠. 저는 어린 손자가 그런 싸움에 휘말리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해서 민준이를 잠시 숨겼습니다. 쓰레기장에 두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쪽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왜 오신 겁니까? 박재혁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시댁과의 합의가 끝났습니다. 이제 민준이를 데려가도 안전합니다. 할머니께서 7년간 고생하신 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답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준이는 저와 함께 가야 합니다. 순덕 할머니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안 됩니다. 민준이는 제 손자예요. 7년 동안 제가 키웠어요. 이정훈 변호사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법적으로 할머니께는 민준이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박재혁 회장님이 친외할아버지이시고 유전자 검사 결과도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요. 민준이는 제가 키워야 해요. 제 삶의 전부예요. 박재혁 회장이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5억 원 수표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양육비와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새 아파트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이제 재벌가의 후계자로 자라야 합니다. 쓰레기장 출신이라는 과거는 모두 지워질 것입니다. 순덕 할머니는 수표를 보지도 않고 소리쳤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민준이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일주일 후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친외할아버지인 박재혁 회장에게 인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순덕 할머니의 단칸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내려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 뒤에 숨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나 안 가. 할머니랑 여기 있을 거야. 순덕 할머니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법원 집행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법원 판결입니다. 방해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준이는 울며 저항했지만 결국 강제로 차에 태워졌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민준이는 뒷유리에 매달려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순덕 할머니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끌려간 뒤 순떡 할머니는 매일 태양그룹 본사 건물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경비원이 쫓아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할머니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출근하는 박재혁 회장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제발 민준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한 번만요. 경비원들이 할머니를 막았습니다. 박재혁 회장은 잠시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젊은 남성 행인이 119에 신고했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할머니는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무리하셨어요. 영양실조에 탈수까지 왔습니다.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순덕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준이 생각뿐이었습니다. 한편 태양그룹 저택에서 민준이는 매일 울었습니다. 넓고 호화로운 방, 고급 장난감, 맛있는 음식. 하지만 민준이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집사 정미숙 씨 50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식사하셔야죠. 오늘도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할머니한테 돌아갈래요. 그때 박재혁 회장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준아, 이제 그만 울어라. 넌 이제 재벌가의 후계자야. 울면 안 돼. 민준이는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재벌 같은 거 싫어요. 할머니한테 가고 싶어요. 박재혁 회장은 한숨을 쉬며 무릎을 꿇고 민준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나이가 많으셔. 너를 제대로 교육시킬 수 없어? 여기서는 최고의 선생님들이 너를 가르칠 거야. 영어, 피아노, 수학, 뭐든지 배울 수 있어. 민준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랑 라면 먹는 게 좋았어요. 할머니가 읽어주는 동화책이 좋았어요. 박재혁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회장은 다시 순덕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보며 회장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만하세요. 민준이는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재벌 후계자로 자랄 겁니다. 쓰레기장 출신이란 과거는 모두 지워질 거예요. 할머니도 제가 마련해드린 아파트에서 편히 사시면 됩니다. 순덕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회장님, 민준이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제가 가난해도 제가 늙어도 저는 민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회장님은 민준이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재벌가의 대를 이을 도구로 보시는 겁니까? 박재혁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7년 동안 저와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했습니다. 그 아이한테서 그 행복을 빼앗지 마세요. 박재혁 회장은 아무 대답 없이 병원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이 민준이 방에 들어갔을 때 민준이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민준아, 뭘 보고 있니? 민준이는 대답했습니다. 저기 저 새 보이세요? 엄마 새가 아기 새한테 먹이를 주고 있어요. 할머니도 저한테 그랬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박재혁 회장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를. 박재혁 회장은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민준이의 눈물, 순떡 할머니의 말, 그리고 창밖의 새들.
모든 것이 회장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이정훈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변호사, 민준이를 할머니께 돌려보내는 방법이 없겠소? 이정훈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법적으로 이미 회장님께서 양육권을 확보하셨는데요. 박재혁 회장이 말했습니다. 법은 그렇지만 민준이 마음은 아니요. 저는 손자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소. 그날 오후 박재혁 회장은 민준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순덕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할머니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민준이는 회장의 손을 뿌리치고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민준아, 우리 민준이. 할머니와 민준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박재혁 회장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도망쳤어요. 창문으로 빠져나올 뻔했어요. 할머니한테 가고 싶었어요. 순덕 할머니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할머니가 못나서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박재혁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순덕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틀렸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놀라 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이한테 돈과 명예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처럼 진심으로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 딸 서연이가 살아있었다면 할머니처럼 민준이를 사랑했을 겁니다. 할머니는 제 딸의 빈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이를 할머니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대신 제가 모든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깨끗한 집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할머니 곁에서 자라게 해 주십시오.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할머니가 민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박재혁 회장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 제안을 받아주십시오. 민준이한테 할머니의 사랑과 제 지원이 함께한다면 이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될 겁니다. 순덕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순덕 할머니와 민준이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3층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곰팡이도 없고 따뜻한 난방도 되는 집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신나서 방방 뛰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진짜 우리 집이에요? 순덕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란다. 박재혁 회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민준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준이도 회장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박재혁 회장은 잠시 먹먹해졌습니다. 내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단다. 너처럼 웃는 걸 좋아했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따뜻해요. 그럼 엄마랑 할머니랑 비슷한 거네요. 박재혁 회장은 민준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그런 것 같구나. 행복한 날들이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와 함께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지낸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순덕 할머니에게
법원에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우편물을 열어본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양육권 소송 통지서였습니다. 소송을 건 사람은 민준이의 친아버지 쪽 친척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박재혁 회장이 급히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대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민준이 친아버지의 형 이강수 씨 45세와 그의 처남 정우진 씨 42세가 주도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준이가 물려받을 유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법정 심리가 열렸습니다. 상대편 변호사 한석주 씨 50세가 공격적으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김순덕 씨는 현재 73세로 고령입니다. 게다가 학력도 초등학교 중퇴이며 경제적 능력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7세 아동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순덕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반면 저희 의뢰인 이강수 씨는 민준이 친아버지의 친형으로 혈연 관계가 명확합니다. 게다가 안정적인 직장과 경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준이는 마땅히 친족에게 양육되어야 합니다. 박재혁 회장 측 변호사 이정훈 씨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혈연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민준이는 지난 7년간 김순덕 할머니의 사랑으로 성장했습니다. 갑자기 환경을 바꾸는 것은 아동의 정서 발달에 해롭습니다. 하지만 상대편은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그들은 순덕 할머니의 건강 기록, 경제 상황, 교육 수준 등을 모두 조사해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할머니, 재벌가 유산 때문에 민준이를 놓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할머니, 민준이한테 정말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순덕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는 자극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재벌가 유산 전쟁, 쓰레기장 할머니까지 휘말려. 폐지 줍던 할머니, 재벌 손자 양육권 주장. 기사들은 순덕 할머니를 마치 돈을 노리는 사람처럼 묘사했습니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또다시 놀림을 받았습니다. 야, 너희 할머니 신문에 나왔더라. 돈 때문에 너 안 놓아준대. 민준이는 울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할머니가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순덕 할머니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란다, 민준아. 할머니는 너를 사랑할 뿐이야.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이강수와 정우진은 언론 플레이를 계속했고 여론은 점점 할머니에게 불리해졌습니다. 박재혁 회장도 고심에 빠졌습니다. 회장이 이정훈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 승산이 있소? 이정훈 변호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렵습니다, 회장님. 법적으로 혈연 관계가 있는 친족이 유리한 위치입니다. 게다가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박재혁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민준이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혹시 민준이를 다시 빼앗길까봐 두려웠습니다. 두 번째 법정 심리 날이 다가왔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장 김태수 씨 58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동 민준이의 의견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문이 열리고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7살 아이는 어른들로 가득한 법정을 보고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이, 겁먹지 말고 내 생각을 말해보렴. 넌 누구랑 살고 싶니?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순덕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진짜 가족이에요. 제가 아플 때 할머니가 밤새 간호해 주셨어요. 제가 학교에서 놀림받을 때 할머니가 안아주셨어요. 할머니는 저한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돈도 필요 없고 큰 집도 필요 없어요. 할머니랑 작은 집에서 라면 먹으며 사는 게 좋아요. 할머니가 읽어주는 동화책이 좋아요. 할머니 품이 제일 따뜻해요. 법정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한 중년 여성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대편 변호사 한석주 씨가 다시 공격했습니다. 재판장님, 어린아이의 감정적인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아이는 현재의 감정만을 말할 뿐 미래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때 박재혁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판장이 허락했습니다. 박재혁 회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태양그룹의 회장이며 민준이의 외할아버지입니다. 법적으로 저도 민준이의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순덕 할머니를 지지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할머니에게서 민준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김순덕 할머니는 지난 7년간 민준이에게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회장이 이강수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반면 이강수 씨는 지난 7년간 민준이를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난 이유는 명백합니다. 유산 때문입니다. 이강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근거 없는 모함입니다. 박재혁 회장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이강수 씨는 지난 1년간 여러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투자에 실패했습니다. 현재 50억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강수 씨가 민준이를 데려가려는 이유는 민준이가 물려받을 유산으로 자신의 빚을 갚으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입니까? 이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재혁 회장이 재판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김순덕 할머니께서 민준이를 양육하시는 동안 모든 경제적 지원을 약속합니다.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전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할머니의 나이와 경제력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했습니다. 며칠 후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아동 민준이의 양육권을 김순덕 씨에게 인정합니다. 아동의 의견과 지난 7년간의 양육관계, 그리고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순덕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준이가 달려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겼어요. 판결이 난 후 이강수와 정우진은 항소를 시도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그들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의 유산을 노린 사기 미수 혐의였습니다. 한 달 후 이강수와 정우진은 법정에 섰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의 유산을 노리고 허위로 양육권을 주장했으며 이 과정에서 언론을 이용해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이는 사기 미수 및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결국 이강수는 징역 2년, 정우진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이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순덕 할머니와 민준이는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재혁 회장은 약속대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장이 저녁 식사를 함께하러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가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박재혁 회장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맛이 그립습니다. 제 딸 서연이도 된장찌개를 좋아했죠. 순덕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자주 오세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민준이가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가 할아버지 없다고 놀렸어요. 근데 저는 할아버지가 두 분이나 계세요. 맞죠? 박재혁 회장은 잠시 놀랐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단다. 할머니도 내 가족이고 나도 내 가족이란다. 민준이는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와, 저는 가족이 많아요. 식사를 마친 후 민준이는 할머니와 함께 동화책을 읽었습니다. 박재혁 회장도 함께 앉아 민준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준이가 책을 다 읽고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쓰레기장에서 주웠다며? 그럼 할머니가 저를 보물로 만들어준 거네요. 순덕 할머니는 민준이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민준아. 내가 할머니 인생의 보물이란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물. 박재혁 회장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할머니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몇 년 후 민준이는 12살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우등상을 받고 돌아온 민준이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나중에 크면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순덕 할머니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구나. 박재혁 회장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민준이는 할머니와 회장을 번갈아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렇게 따뜻한 가족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진정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